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텀블러 행사를 하면서 미국 본사로부터 모든 지분을 회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BBC를 비롯하여 외신들도 여기저기서 보도하고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난리가 났죠. 정말 역사의식의 부재. 예도가 5월 18일 민주항쟁,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강의를 이미 했는데, 그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들어가고 국민들이 난리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냉전이 끝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36년 정도, 37년. 이 시점에서도 공산주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의하여 군중화되어서 지금은 전환기가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잖아. 좀비가 되어서 빨갱이에 대한 기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0, 30%가 된다는 것, 30, 40%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 갈융적으로 볼 때 이건 질병이죠. 질병. 특정 보수라는 자들의 정치 세력에 의하여 가스라이팅 되어 놀아난 이런 국민들, 집단의식이 병든 거야. 집단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 여기에 보수 개신교가 합세하여 아직도 공산당 하면은 탱크로 밀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의식. 국민의힘, 이 새끼들은 보수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적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하여 이런 잘못된 역사의식을 퍼뜨리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개새끼들이죠, 완전. 사실 이명박이가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일베를 독려했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우경화됐죠. 세월호를 조롱하고 5.18을 조롱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비웃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부분적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잘못된 역사의식이 질병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환자들이죠, 환자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대표 이사를 경질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 이자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멸공 논란을 일으켜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상류층의 그 자본주의와 결합된 동물 수준의 의식을 한번 봐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고 스카이 출신의 외국 유학까지 하고 강남에서 살고 온갖 자본주의 혜택은 다 누리는데 정작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은 없는 거야. 국영수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유학까지 했지만 의식이 없는 거야. 정용진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8일 탱크데이, 텀블러 행사 이런 걸 기획할 수 있는 거예요. 정용진이가 본인은 직접 안 했다라고 하지만 이자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스카이에 다수의 교수 새끼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의식 여러분들 봐봐, 대놓고 하잖아요. 뉴라이트. 그래서 지금 이명박 시기에 만들어진 일베들의 그 역사의식이 다수의 국민들, 20, 30%의 국민들의 의식 속에 숨어 있고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잘못된 역사관일 뿐만 아니라 나치주의적 파시즘이죠. 나치주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빨갱이들의 어떤 소행이었다. 미친놈들인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탱크로 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보드리아르가 소비사회에서 이야기하잖아. 20세기 후반부터 온 세계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한다 그러잖아.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데 이런 역사의식 같은 게 뭔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은 스타벅스 갈 수 없고 나는 갈 수 있고, 이 차이에 의하여 자기가 신분 상승되는 것 같고 비교 우월에 의하여 자기 가치가 설정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천민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개새끼들의 사고인 거야. 많이 배우고 부모 잘 만나서 돈도 많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제일 위에 계층에 속한 이런 새끼들의 역사의식을 봐봐. 그러니까
자기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응? 오히려 미국을 찬양하고 자기 국가를 우습게 보는 그런 새끼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 나는 미국 유럽에서 공부했는데 이제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얘도 TV에도 한 번씩 이런 새끼들이 있어. 철학 강의는 좋은데 요즘 정치 강의를 많이 하셔서 떠납니다. 이런 놈들이 철학을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철학을 장식품으로 공부하는 거지. 자기 국가,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도 모르는 새끼가 철학을 공부해서 뭐 하냐고. 그렇지 않나요? 시대 정신을 못 읽고 단지 남들에게 나는 이런 철학까지 한다. 장식품이야 이런 새끼들한테는. 공부를 해서 뭐냐고. 그러니까 정용진의 어떤 그 태도 있잖아. 모든 직원들에게 역사 의식을 불어넣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겠다. 대표 이사를 경질하고. 그런데 정작 역사 의식이 없는 게 본인인 거야. 끝났죠, 이 새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스타벅스 CEO가 바보가 아니에요. 나치를 옹호하는 거나 같은 거야. 대한민국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을 이런 방식으로 비하할 수 있는 거. 나치나 같은 거죠. 이런 일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거의 진행됐는데 미국 본사의 CEO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이미지가 나치로 덧입혀져서 돌아다니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분 다 회수하겠다. 이래 나오겠죠? 오늘날은 그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팔고 기호를 팔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잘 입혀서 영원히 돈을 벌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커피를 못 파는 거. 이건 일시적인 문제예요. 본사에서 볼 때는. 이미지를 완전히 세계적으로 볼 때 나치화 시킨 거야. 정영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좋은 가문에서 부유하게 태어났고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대학 출신에 온갖 걸 다 가졌어. 근데 자기 국가,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 의식은 없어. 일반 국민의 민중성으로부터 단절된 엘리트주의만 있어. 이런 새끼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는 영원히 잘 헤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끝난 거죠, 완전.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의 구구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거기엔 이명박의 뉴라이트 운동이 숨어 있는 거야. 이 새끼가
보수 개신교와 결합해서 젊은 층들한테 일배의 의식을 심어 놓고요. 지금도 그 증상이 보이잖아. 보수 개신교 신학대학 교수 새끼들이 역사의식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역사에 대한 의식 없이 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교인인 거지, 내가 미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교인인 거야? 내가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교인인 거야? 유럽 국민으로서 그리스도교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가운데에 보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인들이.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의 대한민국 상류층, 자본주의 최고 정점에 오른 새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배적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놈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무신경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윤석열 내란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박수친 새끼들도 많을 거야, 여러분. 그 뿌리가 저 국민의힘 당이라는 저 집단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상당수의 재벌들 역시도 역사의식 없이 있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렇지만 보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를 파는 시대는 그 이미지를 단지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는 데에 모든 것을 마케팅화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마케팅하는 자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그 국가의 역사를 알고 그걸 잘 이용해야 돈을 쳐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망한 거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그죠? 신세계에 지분을 주면서 맡겼는데 지금 나치즘을 선전하는 그런 소굴이 된 거야, 여러분. 스타벅스가 이런 상황인 거야. 아, 정말. 그래서 외적으로, 그죠? 외적으로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다.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 지 국가와 지 민족에 대한 의식은 없는 거야. 이런 놈들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가 되어서 살아가고 비교 우위에 빠져서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자들 우습게 보고.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철학을 한다고 와서 철학을 듣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어, 독어, 불어로 된 책을 읽어대면서 지 역사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야. 그래서 역설 중에 역설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의 가속주의 수준이죠. 그런데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식 역시도 함께 성숙해 왔느냐, 물음표가 있죠. 교육 역시도 스카이를 가기 위한 전략, 외국 유학을 가기 위한 전략, 정작 가르쳐야 되는 지나라 역사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수 새끼들 중에도 이런 놈들이 많은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그냥 너 일배적 역사관 갖고 있지 이러면서 바로 욕을 할 수가 있겠어. 이 총체적 문제야, 여러분. 총체적 문제. 이명박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배를 만들고 보수 개신교, 이승만 이후에 보수 개신교가 대한민국 역사에 해왔던 그 침묵과 희한한 행위들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그리고 천민자본주의와 합쳐진 우월의식. 이건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와 같은 질병이에요, 여러분. 질병, 병이라고,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쉽게 교육이 잘못됐다, 이래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세부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적 헤게모니 투쟁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런 현실인 거야, 여러분. 여도도 역시 그래서 철학자로서 여도가 가르치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중 강연에 나가서 문화적 헤게모니 운동을 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적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사실 독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나치즘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독일이 취한 그 교육 정책, 그죠? 정말 존재의 숲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20, 30%의 국민들이 병들어 있는 집단 무의식을 봅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